얼굴 피드백 가설은 얼굴 표정이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019년 한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자극이 없는 경우 얼굴 피드백 효과가 감정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비록 그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고 작으나 얼굴 표정이 감정의 변화에 확실히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어불성설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이자 새로운 게스트 아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 게이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사님. 아사님의 닉네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기 사자의 줄임말입니다. 네, 아기 사자님. 말하면서 많이 민망하긴 한데, 그게 운파님과 제가 같이 있는 모임에서 저를 가끔 이렇게 애칭으로 아기 사자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번 팟캐스트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또 페르소나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고민하다가 그냥 약간 대충 지어야 오래 간다고 아사로 하자 해서 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기 사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아사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민망해요. 되게 사자는 잘생긴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아기 사자는 뭔가 어린데 잘생기고 약간 투박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말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약간 어 귀여우면서도 살짝 투박한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계속 이렇게 겸손을 하는 건 좋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투박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사님이 저희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제의를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각오나 느낌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저는 평범한 게이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 싶고, 제 취미가 또 라디오 같은 걸 듣는 걸 좋아해 가지고 팟캐스트를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게이 네.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쪽을 통해서 사실 지금 운파님이랑 같이 알게 된 영어 회화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쵸. 그쪽 팟캐스트 진행자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시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임과 팟캐스트 자체에 호기심을 좀 갖게 됐고, '아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나도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운파님이 갑자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개 뜬금없이. 팟캐스트를 하신다니 참 대단한 친구죠. 어쨌든 어 팟캐스트 진행자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저는 사실 하고 싶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요. 지금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긴장했어요. 네, 편하게, 편하게 아마 금방 적응돼서 또 아기 사자님의 매력이 금방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즐겨 들었었던 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어떤 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때 이제 게이 유튜버도 되게 많이, 물론 초창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었어요. 되게 그쵸, 그쵸. 즐길 거리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어 회화 모임 저희가 알게 된 영어 회화 모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팟캐스트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분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전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사실 운파님이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운파님 지금 안 나오신 지 거의 근 1 년이 돼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저도 사실상 거의 초창기였었는데 그때 한창 근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로는 잘 안 나가고 있죠. 바쁘시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최소 횟수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그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또다시 방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네, 저는 음 팟캐스트에 집중하는 걸로. 그러셔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잘 돼서 자주자주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운파님이 또 워낙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운파님이랑 같이 하는 걸 이제 처음 봤는데 되게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막 했었는데 막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욕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네. 부분들을 쟁취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나의 끼로서, 나의 뭔가 재능으로서 그걸 커버칠 수 있을 줄 알았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어서 저는 그 정도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음.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희는 이제 완성된 콘텐츠들만 보니까 그 콘텐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들 백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무수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를 해서 너무 좋아요. 아, 그 좋습니다. 책임 없는 이야기라고 책임 없는 계란. 감사합니다. 잘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의 행복이라고 잡았는데,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군부대의 웃음벨, 그 종을 울리는 시간 동안 억지로 소리내어 웃어야 하는 늘푸른 병영 프로그램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이번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안영미 씨를 좋아하는데 네. 안영미 씨가 개그하실 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 제 자신을 속이는 경험을 몇 번 했었거든요. 음.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표정도 되게 나빠지고 제가 스스로 표정이 안 좋다는 걸 사실 인지가 돼요. 그쵸. 그럼 왠지 나는 더 기분이 나빠야 될 것 같고 왠지 그 컨셉과 무드를 계속 이어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부정적인 기운 같은 경우도 한번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더 강화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 피드백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인트로를 쓰기 위해서 논문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가설인데, 이것에 대한 증빙이 이제 2019년도에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타당한 말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건데요. 이제 그랬을 때 얼굴 표정이 웃고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래요. 그 효과 자체는 되게 음. 미비하대요. 근데 그러나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아니면 되게 엄청 평온한 상태일 때 웃음을 지으면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무조건 영향이 있기는 하다. 저 되게 지금 빠져들었어요. 저는 흡연을 하거든요. 연초를 태우시는데. 맞아요. 연초를 태우는데 이제 아침에 한 피우고 보통 요즘은 하루에 2대 펴요. 좀 줄였거든요. 아침에 한 대를 피고 이제 밤에 한 대를 피는데 사실 이러면 이제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베란다나 뭐 이런 데 나가 가지고 보면은 이 담배를 피다가 하늘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위를 보는데 그때 이제 그냥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약간 그 니코틴의 네.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어쨌든 각성이 되는 상태에서 웃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효과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닐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담배 피면 사실 약간 죽상으로 담배를 피거든요. '아 출근하기 싫다.' 이러면서 피는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웃으면은 그게 좀 증폭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느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가설이 맞다 또 증명이 됐네요. 네.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아, 이 안 좋은 거 이 엉아만 한다. 네. 백개 무익합니다. 아, 너희들은 하지 마라.
정말 끊고 싶어요. 그쵸. 우리 아사님은 술 담배 다 하시니까. 아 술 담배 남자까지 하죠. 아니 몸에 안 좋은 거 무슨 세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들으시면서도 지금 의식적으로 한번 또 웃음을 지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복해지는데 웃음을 또 지어서 더 행복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웃으세요. 웃었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게이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질문지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제 그랬을 때 게이의 행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행복과도 유사하죠. 왜냐하면 게이도 결국 인간이니까 모두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복과는 조금 다른 소수자인 게이라서 '게이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아기 사자님이 떠오르는 답변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가 번뜩 떠오른다기보다는 이런 질문은 되게 삶의 방식, 뭐 철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나의 게이 정체성 이걸로 행복한 요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이쪽인지 알게 된 지. 네. 저는 13살 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다들 학창 시절에 게이인 거를 알게 된 이 정체성을 파악하게 된 사람들은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사실 이제 나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저 그쵸. 이제 약간 일종의 저주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생각을 학창 시절에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그런 기간도 뭐 사실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맨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단 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도 많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단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친구들한테 만약에 그 정체성을 들켰을 때 뭐 다가오는 아 피드백들이 되게 부정적일 게 너무 자명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맞아요. 뭔가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약간 두려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너무 네. 당연해지는구나. 어 그냥 이렇게 고민하는 나의 삶 게이 라이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사실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TV만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상물을 보다가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중에서도 이게 제 취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드라마 쪽 그러니까 얘가 인생을 다루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이 게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게이들 나온 영화고 이제 좀 수위가 높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런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약간 그 개인의 삶의 특별함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는 범죄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되게 불행하고 평균적이지 않은 가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쵸. 네. 그냥 남들과 다른 사람들 그런 영화가 소재가 보통 많이 돼요. 그런 영화들이 영화 할 만하잖아요. 그쵸. 약간 기구한 네. 인생을 다뤘을 때 뭔가 스토리적으로 만들어낼 게 더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삶에도 약간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삶을 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 영화감이다. 네. 이게 진짜 영화다. 내 내 삶이 영화다. 네. 내가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말 같지도 않은 연애도 해 보고' 사실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커밍아웃을 안 하는 나랑 내 가족들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만나 볼 수 없는 이 조합의 친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삶을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5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다시 태어나도 그냥 전 다시 게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 네. 사실 일반들의 삶은 너무 미디어로 많이 봤고 너무 그 헤테로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되게 흥미가 안 느끼는데 이제 지루해졌다. 네. 근데 이쪽으로서의 삶은 사실 모르면 정말 끝까지 모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자로서 가지는 어떤 특징들이 생기죠. 맞아요.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저주받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행하고 게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불안 요소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넘어서서 그 존재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고인물 게이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게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실 게이가 아닌 삶은 제가 아니죠. 또 다른 삶이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게이가 아닌 아기 사자 아사님의 삶? 사실 잘 살 것 같기는 한데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 삶이 매운맛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저랑 운파님이랑 동시에 알고 있는 친구 네. 중에 지인분 중에 정말 제가 항상 그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언니의 언니의 인생은 영화로 만들어야 돼. 정말 그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분이 썰을 풀면은 진짜 모두가 다 집중하고 그 얘기를 들어요. 네. 기회가 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분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게 약간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 부 제발 불러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19금 딱지 걸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 그분의 얘기가 비단 이게 그 수위의 높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인생은 예술이에요. 그쵸. 되게 네. 자극적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떨 때는.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고군분투하는 삶 그 자체이다 보니까. 아 맞아요. 꼭 여러분 그분이 올 때까지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정말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거 듣는 게 좀 귀찮다.' 싶으시면은 19금 딱지가 처음 딱 붙는 그 순간 네, 들으면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 아마 그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언니. 좋습니다. 언니. 그럼 이제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이 영화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해탈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스로를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련의 여주인공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네요. 비련의 여주인공. 맞아요.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사실 다 누구나 자기 삶에 있어서 여주인공이잖아요. 그럼요. 남주는 아니에요. 다 여주야. 남자들도 여주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사실 보면은 그렇게 또 엄청 특이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제 삶이니까 그냥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지. 비련의 여주인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누구 말하는 거지? 창녀분 말씀하시는 건가? 창녀 말고요. 그 아, 죄송해요. 짝사랑하다가 대신 죽어주는 여자. 제가 레미제라블을 안 봐 가지고 몰라요, 사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냥 되게 그냥 그 자체로는 되게 슬픈 역할인데 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영향을 않는구나. 미치지는 오케이, 오케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신가요? 한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가장 아 무겁고 예. 내가 가진 고통이 가장 무겁고 세상이 나를 아 억까하고. 그쵸. 끊임없이 억까하죠 세상은 나를. 맞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은 나한테만 생기지?' 약간 이런 모멘트가 아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딛고 일어났죠. 딛고 일어나서 좀 더 네. 시니컬하게 저의 상황을 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음.
근데 확실히 그런 스스로에게 어떤 연민을 가지고 나를 되게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비참해지는 순간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아낀다는 또 표현이잖아요. 그쵸. 내 그 삶을 내가 이제 동정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맨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불행한 느낌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짓게 되고 그걸 인식하고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처럼 자기 연민의 굴레에 빠지면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어. 슬프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게이 정체성? 와. 와 쉽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듣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주제가 행복이 맞죠 지금?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이러한 어떤 소수자로서의 나의 삶이 좀 특별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더 행복하게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 이쪽 분들이 보통 이런 공통적으로 이런 비련의 여주인공을 한번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쵸? 네. 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초연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좀 현자들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 뭐 세상만사 다 산 것 같은 바이브를 쪼끔씩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저희의 복이죠. 그렇죠. 네.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 본 사람만이 그 바닥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공감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감정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인지 감수성이 되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게이들은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웃기는 말로는 이제 게이는 남자의 안 좋은 점과 여자의 안 좋은 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말인즉슨 사실 게이라는 존재는 여자의 좋은 점과 남자의 좋은 점 그 두 성별이 가지고 있는 성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다들 예외라는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언제나 존재하지만 네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이의 특수한 행복 같은 게 사실 아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포인트에서 '내가 게이라서 되게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사실 게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적인 특성 하나로 진짜 사회 각계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이거든요. 저희 진짜 영어 회화 모임만 해도 그렇죠. 엄청 다양하죠.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게이 특성이라고 해서 게이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아니면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음.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점점 사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과만 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음. 아니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놀게 되고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이제 아이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게이 같은 경우에는 연령,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사회적 소득 상관없이 지위 상관없이 그냥 게이라는 특성 하나로 다양한 분들이 모일 수 있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장점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큰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사실 저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부정기가 길었고 어플을 사용한 게 20대 중반, 중후반이었었는데 처음에 어플을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부러 더 나이 많으신 분들만 만났었어요. 음.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 진짜 공감돼요. 저는 되게 일찍 알았잖아요. 네. 네. 저는 20대 때도 굉장히 30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좀 이쪽에서 쉽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어리면은 또 수요가 많으니까 그것도 사실 있긴 한데, 그쵸.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뭔가 그런 어른들을, 물론 이제 애인 관계로 만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재밌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내 나이 때, 특히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때 내 또래의 친구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그 나이 어린 아이를 만나는 어른들이 무슨 마음이었을지를 생각을 못한 게 저의 패착이었는데요. 정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았어. 어, 맞아요. 변태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기는 네.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느낄 수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쵸.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음. 진짜 좀 일찍 성숙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속성을 띠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문화를 생성하기도 하고 소비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이자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저.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서로 이성애랑 동성애랑 사실 결은 서로 비슷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공유하는 형태가 사회 구조상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네. 근데 대만 여행 가서 느낀 게 사실 대만은 그 동성혼 합법이 가장 처음 된 나라 맞죠? 아시아에서 아마. 네, 아시아에서. 네. 그리고 LGBTQ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되게 잘 받아들여주는 네.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를 가봐도 정말 그 게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광고하는 제품들도 되게 많았고 어.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이제 LGBTQ를 상징하는 레인보우 플래그, 무지개 깃발도 되게 많았었고, 음.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요소에 특별하지 않게 잘 녹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성을 잃는 느낌이었어요. 아.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정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정 게이 그 핑크힐 아니면 핑크 베뉴라고 해서 게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유의 향취나 바이브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일상의 삶에 녹아들다 보니까 어떤 LGBTQ 아니면 게이라는 성향 자체가 되게 평면적으로 묘사되는 느낌? 음. 기구한 한국 게이의 삶이 또 그 맛이 있는데 말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기는 아 해요. 네. 근데 근데 어떤 톡식한 맛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저희가 일단 제가 갔을 때는 관광객의 입장으로 간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데 그 삶에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어떤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대만 갔다 와서 좀 신기했어요, 느낌이. 음. 그래도 되게 이쪽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하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되게 신기하네. 보통 관광 가면은 그 아까 얘기한 네. 심원딩 가 가지고 그냥 뭐 네. 곱창국수나 좀 먹고 '이따 네. 밤에 게이바 가야지.'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나름의 또 네. 그런 문화적 탐구를 하려고 하셨던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관광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제 구경을 한 거죠. 음. 이제 키먼딩이라는 동네 자체도 게이 바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음. 되게 특별할 줄 알았어요. 오. 그러네. 뭐 나중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종로 이태원에 사람들이 국한돼서 있지 않을 거고 그 공간에서 맞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것들이 좀 희석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제 홍대에서 되게 작은 밴드였다가 대중화가 되면 그 홍대 작은 밴드였었을 때 그 맛을 살짝 잃어버리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제가 홍대병 말기여 가지고 어떤 건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인식하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게이의 삶에서 봤을 때에는 모두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여 주는 게 저희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네요. 되게 게이로서의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네요.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하니까 재밌죠. 네. "게이라서 행복하다. 게이라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하는 노력들이 있으실까요?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 이게 아까 전부터 계속 이게 질문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질문지였고 저는 답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해진 답이긴 네.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보자면은 저는 나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책도 한 엄청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책도 읽고 했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어 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네. 아직도 19살 같은데. 아 전 17 살인데 네 아 아무튼 그 나름의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이제 제 노력이거든요. 되게 뭐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그러네요. 행복에 좀 집착하지 않고 불행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게 이제 제 노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항상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불행이 오히려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거는 그 '행복이 디폴트 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쪼끔의 이제 불만도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잡지식을 좀 좋아해 가지고 그런 쪽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썰드는 느낌이어 가지고. 근데 정말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은 어디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소개를 해 주거든요. 그쵸.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약간 공감도 되고 그냥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살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런 환경에서는 '저 사람이 최선이었겠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나름의 각자의 또 방식으로 살더라고요. 뭔가 되게 부정적인 환경,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살면 되게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어떤 일관된 가치관 딱 정해진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생 하루하루 그냥 '이건 내 삶.' 그때 전쟁에 살았던 사람도 결국 자기의 삶을 마쳤잖아요. 그쵸. 그냥 오늘 하루 망친 나의 인생도 그냥 그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고 그런 삶들로 뭉쳐진 게 그냥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 너무 심각하게 행복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불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불혹의 나이가 된 것 같은 음. 느낌이네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은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네. 너무 기뻐하지도 말 그러니까 물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서 행복을 너무 추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음. 하루하루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가지고 약간 이래저래 꼬였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이거 약간 유행어 각인데요. "그냥 사세요." 맞아요. 오늘 그냥 그냥 사세요. 그래서 이 대본에 대한 것들을 서로 미리 먼저 서로 주고받았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완전히 하고 계셔서 좀 놀랐었어요. 음. 이제 저도 사실 행복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왔었었기 때문에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일찍부터 고민을 했었죠. 그랬을 때 진짜 이제 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을 추구할수록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랑 점점 더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은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사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약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음. 하는 게 엄청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항상성, 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약효가 끝났을 때는 오히려 그 공허감이나 박탈감 아니면 우울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더 많이 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과학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도 너무 자명하게도 그 극과 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우리 그냥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감상으로만 봤을 때도 되게 엄청나게 큰 파티나 아니면 되게 큰 모임이 있은 이후로 집에 혼자 돌아올 때 되게 공허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 이태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귀가하는 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이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어 안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너무 네. 잘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긁힌 카드값과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현타를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자극적인 행복 아니면 어떤 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삶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삶이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 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울을 그러니까 "우울하지 말자. 뭐 불행하지 말자. 그게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매우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의 우울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물론 행복은 그냥 그 행복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우울 같은 경우에는 빠져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에 잠식당한다는 말을 쓰죠. 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우울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봤었어요. 네. 그래서 문득 삶이 약간 지난하거나 외롭거나 '힘들다. 나 도대체 왜 이러고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조용히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초 켜 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너무 건강하다. 그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써 봤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그니까 그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더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행위들을 집착적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음. 그런데 항상성 유지처럼 결국 기쁨 뒤에 찾아오는 거는 또 다른 공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우울한 순간 그 순간은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우울감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 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음.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실천하고 있는데요. 되게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을 먹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네. 우리가 막 그런 무한 긍정의 경우 있잖아요.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만약에 뭐 넘어졌는데도 행복하고 남한테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 그걸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면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우울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걸 마음가짐으로 퉁칠 수가 없다는 게 골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할 때는 우울해야 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니까 오늘 마시고 죽자.' 약간 이것보다는 좀 더 건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뭔가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슬프고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감정에 취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서 일단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지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요. 정말 티 같은 이야기네요. 맞아요. 제가 T라서 그런가 봐요. 대문자 T시잖아요. 맞아요. 해결하기. F 지향성 T죠. 아 그쵸. 바람직합니다 그조차도. 음 그래서 해결하기. 해결하기. 근데 이제 사실 네 게이라고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양지화됐다고 하고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아니면 법률적인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게이라서 우울한가 봐.'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으로 저는 이어지는 생각이 '그래서 뭐 어떡해.' 거든요. 음 그러게요. 어 그래서 뭐 어떡해. 뭐 내가 게이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부정기가 있었던 거죠. 음.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왜냐면 게이는 너무 우울해.'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정한 거죠. 아 그러네요. 꼭 그런 뭔가 해결사적인 생각이 좋지가 않을 수도 있네요. 개의 정체성 이꼴 불행. 불행. 맞아요. 잘라내자. 그래서 부정했지만 결국에 나로서 온전해지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음. 그리고 나의 존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음. 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울의 요소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게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불행의 요소가 되는 거지 게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우울의 요소가 되진 않거든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메모해야겠어요. 사실 게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고 맞네요. 게이로서 파생된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집합체가 우린 게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게이로서 느껴지는 어떤 불행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 우울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방식들로 어 나의 우울감이나 불행을 해소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우울감이 느껴질 때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배가 고팠다. 그냥 당이 떨어졌다. 아. 그래서 나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제 도넛 먹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맞아. 그냥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 걱정들이 아니 그 걱정이 아니죠. 그 기분들이 정말 갑자기 무슨 만병통치약 먹은 것처럼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작지만 확실한 음. 행복이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점에서 우울하고 불행한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음. 한번 저도 그 방법으로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뭔가 제 부정적인 감정에 그냥 저는 방관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면 잊혀지니까. 이게 흘러가게 놔뒀구나. 사실 그런 비슷한 문제로도 재발을 해요 사실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스스로 감정에 대한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죠.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감정을 직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보통 아프거나 힘든 거는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 탓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사회 탓으로 끝나거나 아 아니면 그쵸. 돌고 돌아서 결국 '나 게이라서 이래.'라고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러지 않고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만 해 보면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잊기 전에 오늘 두 가지 꼭 알고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원 파헤쳐 보기, 네. 내 감정의 근원을 파악해 보는 거랑 그 정체성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거기에 그쵸. 파생된 것들일 수 있다 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 정신 한번 열심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이미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는 게이라서 우울한 게 아니라 게이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는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게이 남성들이 직면하는 정체성의 문제랑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사님? 저는 옛날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억압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회적인 멸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걸 수 있는데 사실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스스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내가 만난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로 치환하면서 없는 존재들을 만들고 없는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정말 사소한 나조차 부정을 하는 경험이 이게 인지가 우리가 안 되는 것뿐이지. 네. 아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된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주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는 계속 돈을 벌려면 일반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이거는 힘들죠.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커밍아웃을 하고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정적인 반응, 예상되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피드백들이 사실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부정적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작은 부분들조차 나를 부정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정신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그 문제점이 우리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네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저도 정신 승리를 하기는 하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거짓이지만 사실 나는 진실을 섞어서 말했어라고 어떤 기계적인 자기 합리화를 음. 항상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힘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생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 안 하는 방향성으로 점점 굳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의 게이들은 솔로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짓말을 정말 용의주도하게 하지 못하는 이상.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죠. 회사에서는 저 거의 그냥 성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에 미친 사람. 실제로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실제로도 약간 일에 미쳐 살고 계시긴 하지만 네. 근데 성욕이 없는 사람 왜냐면 이제 제가 뭐 그런 연애에 대해서 일절 발언을 안 하니까 또 그렇죠. 거짓말하면은 또 이제 꼭 탄로가 나요. 무조건 타임라인이 이제 꼬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자 사람이라고 남자를 여자로 치환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네. 또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호칭에 대해서 할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편하죠. 그래서 운파님은 해결사시잖아요. 해결사적 이런 모먼트 특성이 강한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어 어쨌든 이런 뭔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시 해답을 찾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찾았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결국에는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게 노출되는 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기 사장님을 만났던 영어 회화 모임을 나갔던 것도 사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중에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물론 거기 나갔던 게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알량한 이유도 있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음. 그리고 아기 사장님이랑 저랑 친분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서로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게이로서 만났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었다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서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특질들이 되게 많이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서 그냥 지나치듯이 만났으면은 이렇게까지 친분이 형성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사회에서 진짜 이쪽 분이 아니었으면 음파님이 진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저 사람 진짜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야 야 저거 진짜 너무 알파다 저거는. 야 나 같은 베타 감마는 이거 부담스러워서 따라갈 수가 없다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맞죠. 어쨌든 이 바운더리가 전 사실 있죠 우리도. 사실 어느 것보다 끈끈할 수도 있어요. 그 일반들은 이런 게 없는 상황이 더 맞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더 고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잘 사회화된 개인은 열일반 부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모임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본인이 아우팅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약간의 어려움은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생각보다 잘 찾아보면 주변에서 하는 소소한 모임들이 있을 거거든요. 약간 사회인 동호회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개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에 나가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그 음파님이 이 주제를 행복이라는 주제를 처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식 그 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가지고 유튜브를 또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 네. 이름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한 말씀이 그 자기 연구를 했는데 정말 많은 그런 연구에서 나온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유전적으로. 어.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빈도가 훨씬 높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실제로. 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은둔으로 있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네.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는 게 네.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아우팅 위험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정말 다양한 모임을 막 가 보고 어떤 모임에서 매장도 한번 당해를 봤는데 네. 이게 다 이제 뭐 치정이죠 뭐. 어쨌든 네. 그쪽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냐면은 "너 이제 뭐 종로 나가면은 큰일 난다. 뭐 조심해라." 약간 이런 말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고야.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쪽은 넓고 맞아요. 아우팅 될 일도 사실 그렇게 남한테 해악을 끼치면서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가면 더 좋을 일이 더 많아요. 힘들고 이럴 가능성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이런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팟캐스트를 했던 게 나의 목소리를 그냥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게 사실 처음 시작 목적이었다면 3화 때부터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채널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팟캐스트를 듣는 게 결국에는 어떤 스스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다른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청취자로서.
음.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네.'라고 하면서 좀 시선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글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목소리로 듣는 게 더 어떤 심리적인 친밀감이 더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의 방향성도 그렇고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다는 표명성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것을 들으시는 게이분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채널의 내용을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에는 팟캐스트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좀 괜찮아져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인류애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가끔씩과 네. 많이가 되게 모순되긴 한데 네. 아무튼 인류애가 사라지는 순간이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음. 그럴 때 저는 이제 출퇴근하거나 운동을 할 때 팟캐스트를 무조건 들어요. 음.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인류애를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음. 여러분, 음파님은 좋은 친구가 돼줄 거예요. 네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본인이 고립되어 있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아니면 '나 혼자만의 삶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면서 좀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냥 살아 아기 사자님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소소한 리얼 꿀템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제 네. 1년 루틴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정식 명칭은 모르겠고 그 일반 기계들을 IoT 기계로 만들어 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IoT 기계. IoT 기계가 정확하게 뭐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이제 IoT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우리가 아는 뭐 라디오나 뭐가 있을까요?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건 사실 인터넷이 필요 없는 기계잖아요. 맞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내가 원격 조종하게 하는 거를 이제 IoT화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요즘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런 걸 사면은 사실 그냥 원격 제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안이 중요하지가 않아 가지고 테무나 알리에서 한 5천 원 주고 사거든요. 되게 저렴하네요.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여름에 이걸 모기향에다가 이거를 끼는 건데, 돼지코랑 콘센트 사이에 껴서 쓰는 건데, 네. 겨울에는 히터에다 끼워서 쓰거든요. 네. 여기다가 타이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자동으로 온 오프 되는 거를 루틴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름에는 모기향을 뭐 밤 10시 시부터 아침 6시 시까지, 그리고 뭐 겨울에 히터는 제가 귀가하기 전에 미리 틀어 놓으면은 쪼끔 더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쵸. 또 이제 사실 타이머가 없는 모기향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모기향이 무슨 타이머가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켜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모기향을 우리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전원을 끄기 쉬운 전자제품들에 연결해서 쓸 경우에 자동적으로 루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를 껐다 켰다 그 친구가 알아서 해 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의 응용 버전으로 그 IoT 기계가 집에 고정형 리모컨이 돼 가지고 집에 있는 리모컨이 달려 있는 걸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기계가 요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진 않은데, 네. 에어컨을 집 밖에서 옛날 에어컨 보통 빌트인 된 걸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IoT가 아니면은 에어컨도 집 밖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은 TV나 에어컨이나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해 주는 어떤 클라우드를 형성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모든 기기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기들 중에 모든 게 다 최신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게 좀 연식이 좀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던 가전 제품들도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인 거네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긴 기계인데 걔도 이제 다른 IoT 기계인데 이게 밖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물리적 버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눌러줘요. 봤어요. 이제 그건 응용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거를 저희 집 보일러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각이 안 나와가지고 쓰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혹시 이런 응용력이 높은 사람이 쓰면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보일러를 이제 집 밖에서 IoT가 아닌데 집 밖에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 IoT 콘센트라고 검색을 하면 제품이 나오는 걸까요? 아마 뭐 원격 전원 이렇게 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사실 저도 얘기했듯이만 이런 게 쿠팡에서 사면은 보면 18,000원 정도 할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저는 알리에서 보면 5,000원, 4,000원, 뭐 싼 거 3,000원짜리도 있어요. 원격 전원 제어라고 치면은 바로 위에 테무랑 쿠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사는 게 무서우신 분들은 쿠팡에서 사시고 나는 돈이 없다 이러면 테무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네, 쿠팡 제품들을 사실 보다 보면 테무나 알리에서 똑같은 이름의 제품인데 가격만 두 배로 붙여서 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잘 검색 비교해 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너무 좋죠. 원격 제어되는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꿀템이죠. 너무 좋아요. 스마트 전구를 인공지능 스피커랑 연동을 해 놓으면 말만으로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해주고, 그리고 아까 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면 불도 꺼지나요? 네, 꺼지죠. 신기하다. 그리고 가끔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말했는데 꺼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그래서 확실히 있어요. 저는 카카오 스피커를 쓰기 때문에 헤이 카카오 내 방 조명 꺼줘. 오, 이게 저희는 이제 화상으로 서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네, 방금 음파님의 방 불이 꺼졌어요. 맞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쿠팡에서 12,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네요. 많이 저는 콘센트 하나당. 네. 근데 그렇게 삶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그런 소소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불행에서 좀 더 멀어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주제에 충실하시네요. 맞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가정에서 쓰는 가전은 진짜 투자를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 계속해서 네. 노출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 이제 꿈이 18평에 로봇 청소기,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렇게 네 개를 두고 사는 거거든요. 네. 처음엔 그런 데까지 돈을 써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보급형 로봇 청소기를 써보고 와, 이거 정말 삶의 질 수직 상승이다. 저희 집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바닥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순간 너무 행복감을 좀 느껴가지고 맞아요. 정말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죠. 맞아요. 요즘 대부분의 특히 게이들은 혼자 살잖아요. 맞죠? 혼자 살면은 그런 데 쓴 시간이 되게 많아. 자취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쵸. 진짜 퇴근하고 나서 한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계속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일, 집안일 이런 루틴이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필요가 느껴지신다면은 구비해 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인지하면은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고 본인 삶에서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뭐 알리나 이런 데서 사면 5천 원이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니까 하나 정도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좀 더 기능이 많은 고급 좀 가격이 나가는 것도 사도 괜찮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는 게이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아기 사자 아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봤고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건 사실 세 가지였죠. 그냥 살아라. 그리고 우울의 기원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게이라서 우울한 게 아니라 게이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로 우울한 거라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점들을 인식해 보자.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지는 말자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맞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사님 오늘 팟캐스트 같이 녹음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좀 더 들으면서 하는데 전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말을 되게 못하네요. 또 편집의 힘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리드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없는 네. 쾌락 충분히 잘 네 느끼셨나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정리된 거 들으면 또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시간 내서 녹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막 대본도 쓰고 막 시간도 맞추고 하면서 계속 볶았어요, 아사님을. 볶아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고마웠어요. 되게 잘 챙김받는 느낌이어 가지고 좋습니다. 이런 뭔가 볶음이 없었으면은 진짜 오늘 망했을 것 같은데 잘 볶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는 매주 월요일 고정적으로 업로드되고요.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움퍼였습니다. 아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